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클래스 SK증권 영업부 PLB센터 조성우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은 열려 있습니다. 포트와 계좌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020-4822, 020-4822로 전화 주셔서 조성우 차장님에게 직접 무료 상담 받아보시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클래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저희가 오늘 마켓세븐에서도 NFT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어지간하면 제목에 그 개별 이슈는 거의 안 붙이는데 저 역시도 저걸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시장에 지금 NFT 아니고서는 얘기할 게 이제 거의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 이제 좀 개별 테마 정도로 좀 생각했던 이 뭐 메타버스니 NFT니 하는 이 섹터들이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아예 그냥 장악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시가총액이 큰 대형 게임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시장은 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시장은 절대 그 어제 입었던 옷을 오늘 꺼내 입지 않는다라는 걸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간절한 종목들은 사실 이런 종목이 지금은 아닐 텐데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종목들일 텐데 역시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 옷을 지금 다시 꺼내 입을 생각이 아직은 없구나라는 것을 어제 제가 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은 뭐 이제 우직한 뭐 모범생보다는 사실 잘 꾸미는 날라리가 더 인기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도 어쨌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는 역시 이제 그 재료화 이슈 그리고 이제 수급 이쪽에 이제 몰리는 이런 섹터가 또 이슈를 또 확대 재생산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사실 일종의 좀 테마의 어떤 뭐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논리가 이러하고 또 이거 굉장히 어제 좀 강한 상징성이 있는 건데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잠깐 보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도 시장이 선방했다고 봅니다. 뭐 이제 미국 시장의 좀 급락이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안고서 결국에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했는데 지켜냈죠. 예, 지켜냈죠. 근데 요 지켜내는 선봉에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던 그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아니라 이제 대형 게임주들이 우후죽순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 박스권 요 이제 이 위아래를 이제 등락을 할 때는 결국에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좀 이 간절한 종목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현상으로 계속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시장을 볼 때 코스피 이게 서비스업이에요. 이게 이제 게임주가 대거 포진해 있는 이 섹터,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온 거지. 이게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880억 정도 사줬는데 이 서비스업을 무려 1,900억을 산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게임주를 샀다 외국인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기관이 코스피 전체로는 2,400억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업을 1,300억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기관 외국인들이 아주 대놓고 그냥 뭐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 게임주들을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디지털 컨텐츠 섹터죠. 요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게임주가 대거 포진한. 요거는 그냥 근데 이게 메타버스 뭐 요걸로 올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 위메이드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막 우죽순으로 올라가서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보게 되면은 그냥 뭐 개별 테마가 오래 가네, 뭐 세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 서비스업을 보면 여기 이제 양상이 다른 거죠.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이 게임주 전선에 이 중화기를 전진 배치했다라는 이 상징성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뭐 시가총액 뭐 무려 25조 되는 크래프톤이 막 급등해버리고, 시가총액 17조짜리 NC소프트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근데 NC소프트는 어제 실적도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NFT 한다니까 오케이 하고 그냥 기관 외국인들이 거기다가 화력을 집중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시장의 메이저 수급이 이제 이쪽에 지금 중화기를 전진 배치했다. 근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도 솔직히 이쪽 섹터밖에 살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이런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드디어 단행을 했는데 시장은 여전히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걸려 있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또 수입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지금 35%가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우리 시장이 지금 당분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매크로 변수에 결국엔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에 계속 이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에 어떤 업종을 봐야 되냐 했을 때 그래서 바이오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매크로 변수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섹터니까. 근데 또 게임주도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게임주, 뭐 엔터주, 그리고 아직은 변동성 있지만 바이오주, 여기에 뭐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은 이제 역시 이제 대선 관련한 이제 정책주, 요런 쪽은 사실 매크로 변수인 그 인플레이션 우려하고는 사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섹터니까 결국엔 기관 외국인들도 매크로를 딱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 들이대가지고는 지금 재미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그래서 저도 예. 지금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자주 안 하시는 분이죠. 시장을 매일매일 안 보시는 분이죠.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형주를 많이 사놓으셨어요. 안 보고 있었는데 시장을 지금 난리야. 그러니까요. NFT랑 게임 엔터가.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나 지금 삼성전자에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만큼 사놓고 나 지금 6개월 기다렸는데 지금이라도 팔고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오매불망 버텨야 되냐?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쪽에 원래 추gun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가 되는 시장이 또 제가 좋아하는 시장이고, 왜냐하면 그 밸류에이션이 먹힌다는 이야기고, 또 우리의 퍼스트 클래스 철학이 사실 그런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직한 모범생이 지금 인기가 없는 시장이 되니까 삼성전자, 현대차에 거의 뭐 사실 맹신하고 계셨던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떠한 선택을 좀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장의 풍토에서 뭔가 좀 타개해 보기 위해서 뭐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뭐 바이오도 한번 갖고 왔다가 호되게 뭐 이렇게 뭐 두드러 맞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결국에 이제 이쪽 시장에서 아예 그냥 내가 그냥 이번 사이클은 내 사이클이 아니야. 난 그냥 다음을 도모할래 하시면 지금은 삼성전자, 현대차 들고 계신 분들이 이걸 매도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은 그럼 당분간 정말 시장을 안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병은 안 나니까. 그죠? 그죠? 근데 매일매일 시장을 보시면서 근데 여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부라도 왜냐하면 거의 다 계좌 뭐 포트 점검 해드리면 현금이 거의 없으시고 다 종목으로 꽉 몰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뭐 물론 뭐 아깝죠, 뭐 미련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부 비중이라도 덜어내셔가지고 이쪽에 좀 뭐 발이라도 좀 담그셔야 되는 그런 트렌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래서 어쨌건 이제 이 시장에서 좀 나름대로 좀 빈틈을 찾아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 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역시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출렁출렁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시장에서 당장에라도 좀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내려면 결국에 이제 변동성을 좀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좀 저도 찾고 있는 중이고. 대신에 이제 그 기대 수익도 높을 수 있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위험 역시도 이제 높아진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의 레인지가 훨씬 더 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슬기롭게 극복을 하신다면 또 아예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들 섹터를 또 계속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의 좀 해법 그리고 또 오늘 요 관련한 저도 이제 어제 뭐 게임줄 저도 다 뒤졌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네. 아니 메이저 수급까지 저리 가는데 그죠? 그래서 뒤졌어요. 그래서 종목단은 이제 찾아왔고. 진짜 이쪽에서요? 게임줄 찾아왔죠. 근데 제가 뭐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찾아야지 뭐 어떡합니까? 근데 찾아왔고 가격이 좋은 종목 찾아왔는데 요거 이제 매매하는 스킬도 이제 제가 오늘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좀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뭐 오른 게임주는 아닐 거고 그렇죠.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변동성을 극복하고 다스리려면 역시나 저점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일단 급선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평소보다는 좀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원래 저는 분할 매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주식을 들어가는 건 지금 사면 오를 거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는 거지. 이 주식이 이제 혹시나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는 그때는 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하지 저는 이제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원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변동성을 극복하려면은 역시 좀 분할 매수로 최대한 좀 단가를 관리하는
이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대신 손이 더 많이 가는 거겠죠. 자, 오늘 그래서 게임존 하나 찾아왔는데 이제 종목명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플레이 위드를 갖고 왔고요. 네. 자, 일단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게 되면 정말 찾고 찾으니까 아직은 있더라고요. 아직은. 예, 아직은 있어요. 네. 뭐 저 게임주가 다 외가 있는데 아직은 있어요. 뭐 일봉으로 보더라도 아직 좀 괜찮은 가격이고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죠. 월봉으로 보면은 뭐 이걸 뭐 혹자 뭐 대바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월봉까지 보면서 뭐 이렇게 분위기를 뭐 괜히 뭐 이렇게 선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봉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뭐 최근에 오른 게 없고 이제서야 이제 슬슬 이제 반응이 오는 요런 이제 단계인데 요 녀석이 보니까 로안 온라인, 실 온라인, 로안 M 뭐 요런 게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게임을 잘 몰라서 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순이익을 134억을 했고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수준이라는 걸 보고 영업이익률이 31%고 자기 자본이익률이 52% 정도라고 본다면 이 게임이 그래도 나름 매니아층 인기는 있나 보다라는 정도의 가늠은 됩니다. 실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이익을 바탕으로 작년에는 이 10,000원대 종목인데 주당 300원에 배당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장부 가치도 좋은 주식이고 객관적으로도 싸 보이는 주식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다른 게임주들 지금 나 위로 다섯 꽂혀 있는데 아직 바닥에 있으니까 결국엔 뭐 이런 어떤 NFT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흐름들이 계속 간다면 시장에서 분명히 이 종목을 찾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제가 요즘에 사실 예전만큼 종목에 크게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서 네. 접근은 하시는데 네. 비중은 한 5% 이내로 좀 일단 접근하시고 왜냐면 저도 네. 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벼운 좀 트레이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목표가 한번 설정을 해드리자면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 잡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13,700원이고 손절 가격은 매수가 이제 마이너스 한 7% 정도에서 이제 11,000원으로 일단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물론 이걸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일단 게임주 중에서 아직 시세가 나지 않은 뭐 요 종목 말고 몇 개가 더 있기는 한데 요 종목이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가장 좀 매력이 있어서 오늘 플레이 위드를 트레이딩 종목 그리고 이제 NFT 메타버스를 우리가 마냥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한 종목 정도 우리가 좀 이제 가볍게 좀 접근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종목이요.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종목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존재하는 종목을 어제 찾고 찾아서 네. 다 돌려보고 네. 하나 한 골라오셨습니다. 수십 개 돌려봤어요. 네, 플레이 위드고요. 목표 주가 그리고 비중은 일단 5%로 좀 가볍게 네. 담아보자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조언을 이렇게 나눠서 해주셨습니다. 사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죠. 최대한 좀 단가를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들이대지 마시고 네. 뭐 2분할, 3분할 정도 이렇게 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변동성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게 끝이 났습니다. 차장님도 보내드리고 저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